지난 9월 한 영상이 소셜미디어 X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3억 뷰를 넘겼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영상 속 주인공이 세계적인 가수 혹은 스포츠 스타가 아닌 바로 아르헨티나의 대선 후보였다는 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0월 22일 대선을 앞두고 있죠.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는 중앙은행 폐쇄, 달러의 공식 통화 채택, 그리고 장기 매매 합법화 등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놓아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페소는 걸음으로도 쓰지 못할 쓰레기라고 발언하자 페소와 가치가 전 거래일 대비 7.4% 급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공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의외로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실시한 대선 예비선거에서 밀레이가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예비선거 결과가 대선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돌풍 배경에는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심각한 경제 상황이 존재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 기준 물가 상승률이 124%까지 치솟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심지어 2024년 물가 상승률은 3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난 10일 아르헨티나 환율정보 웹사이트 블루달러 단넷에 따르면 페소화 대비 달러 환율은 1010페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는 왜 이런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인구는 약 4,500만 명으로 우리보다 적지만 면적은 세계 8위로 우리나라의 무려 27배에 달할 정도로 넓습니다. 국토의 60% 이상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로 농업과 축산업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이죠. 실제 아르헨티나는 연간 1억 톤 이상의 곡물을 생산하는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입니다. 또한 5,40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해 수출하는 세계 5위의 소고기 수출국이기도 하죠. 강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는 나라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은이 넘치는 땅이란 뜻으로 은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이자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엘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말 그대로 천혜의 자원 부국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지난 2020년에는 무려 9번째 디폴트를 선언했고 2022년 국가부채는 약 3,97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5위권에 드는 경제 부국이었죠. 바로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농축산물 생산이 중단되자 아르헨티나 농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민을 올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1929년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으로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자 수출은 줄고 대외 부채와 자본 유출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당시 모든 국가가 힘들었지만 수출 비중이 높았던 아르헨티나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르헨티나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이었죠. 후안 페론은 1946년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의 주요 정책은 내수경제 활성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고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재정을 투입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페론의 정책은 당시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경제난을 심화시킨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개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빈곤율과 빈부격차가 줄었고 외채를 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이 사회주의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유럽에 압력을 가해 아르헨티나 곡물 수입을 제재했고 결국 농축산물 수출 가격이 폭락하고 만 겁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 재정은 빠르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급기야는 중앙은행을 장악해서
돈을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당연하게도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니 실질 임금이 떨어졌고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이런 흐름은 군부 쿠데타로 이어졌고 결국 1955년 페론은 축출되고 맙니다. 하지만 페론이 축출된 이후에도 경제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출신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의 개방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복합적인 문제까지 낳았습니다. 1차 산업이 줄을 잃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개방 정책이 기업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킨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 폐지, 노조 탄압 등으로 인해 극심한 빈부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비델라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1978년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문제는 월드컵 비용 마련을 위해서 막대한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국영 기업들을 국외 자본에 매각해서 경제난을 심화시킨 겁니다. 심지어 비델라의 후임자인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 결과 1976년 78억 달러였던 외채는 8년 만에 450억 달러까지 증가했죠. 결국 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이기지 못해 1983년 막을 내렸고 아르헨티나에도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추락하기 시작한 경제는 끝없이 무너졌습니다. 1989년에는 5000%라는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1990년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달러와 페소를 같은 환율로 고정하는 달러 페그제를 실시합니다. 이 정책은 초인플레이션을 잡고 페소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초기의 달러 페그제 시행은 물가를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아르헨티나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수출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잡을 수 있었지만 경상수지 적자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고 막대한 적자에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경제정책 실패를 겪으며 IMF 최대 채무국이 됐습니다. 결국 실패한 재정 운용이 경제 침체를 가속화했고 2023년 물가 상승률 124%라는 살인 물가를 만든 겁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며 경제위기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에 상관없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는 언제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